내년쯤에는 이제 금리 인상이 멈출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상승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승하지 않아요. 금리 인상이 멈추더라도, 금리 인하가 되더라도, 오. 예, 금리 인하가 되더라도 상승하지 않습니다. 지난 11월 10일경에 이제 수도권인 그 경기와 인천까지 이제 규제 지역이 이제 거의 이제 해제가 됐는데, 네. 물론 일부 남아있긴 하지만, 네. 이게 지금 시장에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끼치고 있나요? 진짜 신기한 게 윤석열 정부가 세워진 게 이제 처음 출발한 게 5월 달이잖아요. 네. 3월 달, 5월 달만 해도 규제 지역 해제만 해봐라. 맞아. 예, 규제 지역 빨리 해제해 줘라. 뭐 이런 분위기. 그리고 규제 지역 해제 어디 해제한다더라. 뭐 어디 지금 규제가 뭐 풀린다더라. 카더라 하면 그 지역에 막 난리가 났어. 맞아요. 뭐 SRT 뭐 표가 다 매진이 네. 되고. 근데 지금 요즘 보면 규제 지역 해제했는데, 예, 뭐 어디 카페나 뭐 어디 뭐 다 보면 반응들이 없어요. 맞아요. 관심도가 확실히 좀 떨어졌어요. 그래 뭐 저한테도 규제 지역 해제하거나 그럼 소장님 규제 지역 해제의 전망에 대해서 해주세요. 해주잖아요? 안 봐요. 안 봐요. 왜? 뻔하거든. 뭐냐면 지금 반응이 별로 없다는 거는 예, 이제 규제 지역 해제에 대한 기대치가 거의 없다는 거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뭐냐면 금리 인상이 이렇게 심하게 되고 있는데 규제 해줘. 대출 풀어주면 뭐 하냐고. 대출 금리가 낮아야 그걸 가지고 사서라도 뭔가 이득을 얻는데 지금 집값 올라가지도 않는데 대출 받아서 사면 나만 손해지. 맞아요. 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매수자들이 매수 의지가 있을 때 규제 해제를 했을 때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3월달, 5월달만 해도 그런 분위기였어요. 매수자들이 야 규제 해제만 해줘라. 내가 득달같이 달려가서 빨리 사야지. 이런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규제 해주면 뭐해. 이런 분위기인 거죠. 그러니까 반응이 지금 안 나타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원희룡 장관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 가격은 너무 비싸다. 하락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규제를 풀어주고 있어요. 야,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규제를 풀어주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뭐냐면 지금 시장이 너무 빠르게 하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보기에는 지금 경착륙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경착륙을 왜 정부는 이렇게 무서워하냐? 진짜 무서운 거예요. 경착륙은 왜 무섭냐면 두 가지 측면이 진짜 우려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는 가계부채입니다. 지금 가계부채가 최대치예요. 사상 최대치입니다. 부동산에 들어가 있는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치라는 건 뭐냐면 부동산에서 이제 가계부채가 부도나는 상황이 터지게 되면 연쇄부도가 터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은행에서 규제를 많이 해서 LTV도 적게 하고 DSR까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도 약간 리스크가 그렇죠. 큰 건가요? 네, 큰 거죠. 지금 왜냐하면 이 이제 전세 대출도 많이 껴있기 때문에 지금 옛날에 비해서 집 한 채의 대출 비중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세 대출을 기존 정부, 박근혜 정부부터 약간은 지금 거의 없었으니까 약간은 무시한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전세 대출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무시 못할 지금 비중을 차지하고 그리고 있어요. 전세금도 올라가면서 네. 그 대출 금액도 그러니까 같이 올라가니까. 이게 만약에 훅 꺼지잖아요. 훅 꺼지면 이 가격이 지금 대출 금액보다 밑으로 가는 상황이 되면 지금 연쇄 상환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뱅크런 같은 그런 상황이 이제 연달아서 쫙 펼쳐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정부에서 우려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미분양 사태죠. 미분양 사태가 왜 위험하냐? 미분양 많이 나면 좋은 거 아니냐? 집값 하락하고. 정부 입장에서는 정말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미분양은 건설사의 위기예요. 지금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서 건설사 부도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주택시장에서 미분양이 나면 진짜 건설사들의 연쇄 부도가 지금 우려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부는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만 터져도 문제는 주택시장의 하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 전체 경제의 문제까지 이제 커지게 되는 거예요. 완전 경기 침체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경착륙을 막으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자,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를 다 풀어주지 않아요. 네. 진짜 딱 중요한 포인트들은 딱 잡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다주택자. 지금 풀어주는 게 무주택자와 이제 일부 일주택자들. 사라 이렇게 하는 거죠. 다주택자들한테 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주택자들한테는 투기 심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주택자들을 쉽게 건들게 되면 난리 난다라는 거를 정부가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는 쉽게 건들지 않게 취득세 중과 이런 것들, 다주택자한테 가해져 있는 규제들은 좀 움켜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규제가 완화가 되면 매수 심리가 있어서 살 것이다. 그렇죠. 왜냐면 집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정부에서.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하지만 지금도 집을 가진 사람은 아직도 버티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이 버티고 있는 사람이 왜 버티냐? 상승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럼 상승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럼 사겠죠. 사서 올리고자 노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 쉽게 풀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언제쯤 풀어주느냐. 이게 이제 사실 빨리 풀어주면 풀어줄수록 부장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장이 조금 진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때 풀어주면 이제 효과가 약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지금 시기를 뒤로 미추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락장이 예를 들어서 지금 규제지역 해제해주는 거를 지금 풀어주는 게 아니고 윤석열 정부 탄생 시점에 풀어줬다. 그러면은 또 반응이 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가 중요한 겁니다. 항상 시기가 언제 풀어주느냐. 그래서 하락장이 어느 정도 돌입을 하고 나면 풀어줘도 효과 없고 나중에 이제 나중에 누적돼서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지금 조절을 하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걸 보면은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구나.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는 막 풀어줬어요. 막 풀어주고 반등이 크게 일어나니까 어이구 안 되지. 그래가지고 다시 잠그고 허둥지둥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번 정부는 경착륙이 우려되는 상황이면 다주택자 규제들, 막 취득세 중과나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분양권에 가해져 있는 분양권 가구 수포함, 뭐 전매 제한, 뭐 아니면은 지금 뭐 이제 다 풀어주긴 했지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풀어주느냐? 한꺼번에 풀어줄 수 있거든요. 근데 안 풀어주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또 이제 작년에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하반기까지도 되게 이제 큰 폭으로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랐는데 이렇게 오른 게 어떻게 보면 또 부동산 규제 때문에 이렇게 집값이 폭등을 했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도 많이 착각을 하는 부분인데 규제 때문에 상승을 한 게 아니고 규제를 시장이 이겨낸 거예요. 이겨낸 것이고 작년 말부터 하락을 했잖아요. 하락을 했는데 그때 하락한 이유는 대출 규제 때문이라고 또 얘기해요. 그때 이제 대출 규제, 그때 갑자기 이제 상승 분위기가 딱 멈춘 이유가 뭐냐면 그 트리거 역할을 한 게 농협의 대출 중단 사태거든요. 그때 은행 몇 개가 한 3개인가가 갑자기 우리 대출 중단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정부가 대출 규제 들어갔다, 뭐 아니다, 뭐 이런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대출 규제 때문에 뭐 지금 하락했다 이렇게 또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제가 시장의 규제의 누적 효과로 인해서 시장의 힘이 약해졌어요. 약해지니까 이제 대출 규제만 하나 탁 던졌는데 그냥 시장이 무너지는 거죠. 그걸 잘 이해하면 뭐냐면 상승장 때 규제를 했지만 시장이 다 이겨냈어요. 이겨내지만 시장의 에너지가 그대로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야금야금 규제로 인해서 시장의 에너지가 야금야금 갉아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장 끝 무렵에는 힘이 굉장히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복싱의 표현을 많이 하는데 잽을 날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잽을. 규제를 막 30번 가까이 했잖아요. 잽을 30번을 때리는 거예요. 잽을 맞으면 한 대 맞았다고 다운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열심히 싸우죠. 그러면 잽 맞은 것 때문에 이 사람 더 열심히 싸운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열심히 싸우기 위해서 싸우는 거지 잽 맞았다고 더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열받아서 싸운다. 뭐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잽을 맞으면서 잽을 맞지만 다운되는 게 아니고 잽을 맞지만 이 사람이 데미지가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운드가 진행이 되면 이 사람은 이제 어느 정도 잽을 많이 맞았잖아요.
그러면 그로끼 상태라고 이제 비틀거리는 거죠. 비틀거리는 상황에서 크리니트 깨끗한 한 방이 딱 맞으면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 크리니트가 시장에서 뭐였냐? 대출 규제. 그러니까 이거를 누적 효과를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맨날 대출 규제 때문에 상승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규제 때문에 하락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렇죠. 시장의 힘이 더 컸다. 규제 때문이 아니라. 그죠. 항상 제가 책에서 이미 이거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첫 번째 책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시장은 언제나 정책을 이겨낸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규제를 시장을 막기 위해서 상승하는 걸 막기 위해서 정부가 규제를 내지만 전면 규제를 할 수가 없거든요. 부동산은. 그렇죠. 필수품이기 때문에 전면 규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구멍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틈새로 에너지가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지만 걸러내는 건 있잖아요. 걸러내는 거. 걸러내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상승장 끝무렵에는 에너지가 너무 약해져서 이제 아주 작은 규제만 가지고도 툭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부동산 가격을 움직이는 요소는 어떤 게 있나요? 가장 중요한 건 제가 1차 요인이라고 얘기합니다. 1차 요인. 2차 요인은 뭐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요인이 다 2차 요인이에요. 1차 요인은 가장 중요한 게 대중심리예요. 대중심리. 자산 시장은 심리로 다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심리에 이런 요인들이 그 심리에 어떤 작용을 하게 해서 이 심리 결국에는 사람이 살 것이냐 아니면 팔 것이냐 이걸 결정해서 그게 맞춰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요와 공급. 근데 사려고 했던 사람이 그냥 수요 1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려고 했지만 지금 사느냐 나중에 사느냐 적극적으로 사느냐 좀 여유 있게 사느냐 이거에 따라서 완전히 가격이랑 이런 것들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죠. 적극적으로 사면 가격이 확 올라가고, 뛰는 거고 여유 있게 느긋하게 안 사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심리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 대중심리가 사람의 욕심에 의해서 이 대중심리는 만들어져요. 그래서 사람의 욕심은 이 대중심리의 엄청난 에너지를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되는 거고 각 개인들의 심리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욕심에 사로잡힌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임은 아주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어떻게 파악할 수 있죠? 분위기만 보면 알 수 있어요. 뭐 뉴스에서도 나오고 옆에 사람들을 봐도 알 수 있고 하면서 지금 분위기가 어떻다. 그 대중심리가 어떻다라는 거를 여러분은 공부하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공부를 통해서 구체화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대중심리가 가장 중요한 근간을 이루는 거고요. 이 대중심리에 변화를 주는 요인들이 있어요. 1차 요인. 대중심리는 관성의 법칙이 엄청 강해요. 상승하려고 하면 진짜 끝없이 상승하게 돼 있어요. 그걸 웬만해서 막을 수 없습니다. 상승하려고 하는 에너지를 막으려고 계속 노력하는 게 바로 정책이에요. 정책이 계속 누적돼서 쌓이니까 어느 정도 나중에 힘을 잃어가지고 양질 전환의 법칙에 의해서 이제 전환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부합되는 게 이제 나중에 하락할 때 이제 하락 전환하고 나서 이제 하락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이제 분양 중에서도 이제 미분양 요인이 하락을 이제 공고하게 만들어줍니다. 미분양이 없으면 하락장으로 돌입을 했지만 약해요. 약하기 때문에 미분양이 하락을 공고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바닥에서는 전세에 의해서 상승으로 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예요. 대중심리, 전세, 분양, 정책.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동산을 파악할 때는 딱 주요되게 이 네 가지만 파악해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나머지는 부수적인 겁니다. 방향이 정해진 다음에 이거를 더 크게 만드느냐, 작게 만드느냐, 이 정도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지금 뉴스에서 이야기하는 금리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관심 갖고 금리 때문에 내가 집을 못 사겠다 이런 이야기 상당히 많이 하는데 오히려 금리에 대해서는 빠졌어요.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 금리는 2차 요인인 거예요. 2차. 지금은 금리는 하락을 가속시키는 역할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쯤에는 이제 금리 인상이 멈출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상승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승하지 않아요. 금리 인상이 멈추더라도. 아, 금리 인상이 멈춰도? 예. 금리 인하가 되더라도. 오. 예. 금리 인하가 되더라도 상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는 주요 요인이 아닌 거죠. 부차적인 요인인 거예요. 왜? 방향이 같을 때는 큰 힘을 내요. 근데 금리 인상이 멈추면 방향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시장이 더 큰 거예요. 시장이. 말씀하신 게 금리에 영향 안 받는다는 게 이게 시장이 심리가 이미 꺾일 거라는 그 심리가 다 갖춰져 있고 미분양 그렇죠. 많고 이러면은 이미 이걸 사더라도 대출을 받아서 사더라도 안 오를 집값이 거예요. 안 오르니까. 오르니까 네, 금리가 안 오르니까 내려가든 대출, 내려가는 것도 크게 의미가 의미가 없다라는 없는 거죠. 거죠. 올라갈 것 같아야 대출을 받아서 사지. 안 오르고 떨어지고 있잖아요. 떨어지고 있는데 대출을 막 해주고 대출 이자가 싸진들 대출을 받은 게 그렇다고 대출 이자가 안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대출을 받아서 사서 안 올라가면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안 사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금리가 계속 변동이 있고 하니까 네. 거기에 이제 되게 큰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하락장에 대한 그런 심리적인 부분이 더 오히려 크게 작용한다. 당연하죠. 지금 만약에 금리 인상이 없어도 하락해요. 이렇게 좀 하락장을 처음 겪는 분들이 네. 또 많으실 거예요. 네네. 이런 경우 좀 마음고생하고 계신 분들한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사실 부동산을 정말 잘 이해해야 된다고 제가 강조하는 게 많은 분들이 좀 하락하더라도 나는 팔 수 있을 거다 착각하는 거거든요. 제가 오를 때 팔으라라고 그렇게 강조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 거예요. 오를 때 팔아라. 아무도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그때 팔은 사람들이 승자구나. 이제 그 정도만 알지. 왜 또 제가 그렇게 강조했는지를 이해하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상승장이 이제 폭등장이 끝나잖아요. 거래량이 없어요. 매수세가 사라지는 거예요.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살 사람이 있어야 내가 이제 팔고 나오는 거잖아요. 하락하든 상승을 하든 어쨌든 내가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어야 되는데 상승장 끝 무렵이 이제 지나고 하락장으로 돌입하면 팔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많이 또 착각했던 부분이 좀 싸게 팔면 되지. 싸게 팔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싸게 파는 거의 수준의 생각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한 몇천 이렇게 싸게 팔면 충분히 팔릴 거라고 착각했지만 지금은 몇 억, 그것도 몇 1, 2억 정도가 아니고 몇 억 이렇게 가야 팔리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팔아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 결정하는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냥 앉아서 몇 억을 손해를 봐야 되는 이 상황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파세요! 말은 정말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아니까 미리 팔아라. 올라가지만 아쉬움을 뒤로 하지만 올라갈 거 인정하고 미리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아무도 이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조언을 드려도 조언이 현실적일 수가 없어요. 지금 그나마 할 수 있는 조언은 뭐냐면 그냥 허리띠를 꽉 붙들어 매라. 이렇게 이제 조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차피 지금 엄청나게 하락해서 파는 것과 버티다 하락하는 것과 좀 다를 수는 있거든요. 버티다 보면 언젠가는 이제 올라가는 날도 올 테니까 그때까지 버티면은 살아남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 그냥 스스로 결정하라고 해요, 저는. 버티고 싶은 사람은 진짜 허리띠 꽉 졸라매고 지금 나갈 수 있는 돈을 다 줄이고 그 다음에 절대 여기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가족 간에 상대방 긁는 얘기, 감정을 상하게 하는 얘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너 때문에 샀잖아. 이런 얘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부부의 불화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버틸 수 없어요. 어려운 상황에서 둘이 힘을 합쳐도 모자란데 둘이 싸우고 있으면은 못 버팁니다. 현장에서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지금은 허리띠 졸라매고 나가는 돈 줄이고 서로 감정 상하지 않게 보듬어 가면서 힘을 합쳐서 버티는 것과 그 다음에 매도할 때의 팁을 좀 드리자면 네네, 말씀해 주세요. 매도할 때 팁을 드리자면 항상 하락할 때 주구장창 하락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락하다가 반등이 와요. 그러니까 지금 그럼 반등을 언제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네, 그걸 어떻게 체크할 수 있죠? 반등이 오는 시그널은 뭐냐면 정부의 정책에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상승장에서 정책을 냈을 때
그냥 쭉 상승만 한 게 아니에요. 출렁이긴 합니다. 정책을 냈을 때는 잠깐 움츠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락하는 포지션들이 나왔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락하고 있을 때 정부가 규제를 막 풀어주죠. 그러면 좀 심한 규제 해제를 딱 해줄 때는 반등이 나옵니다. 잠깐 매수 심리가 살아나는 경우가 그렇죠.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규제를 풀어줬을 때 그런 반등이 나올 수 있느냐? 바로 다주택자들. 다주택자들의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규제들, 이런 게 나올 때 이제 반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취득세 같은 거죠. 취득세 중과 같은 거. 이런 거를 풀어줄 때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정말 주의해야 될 게 뭐냐. 반등이 나올 때, 야, 상승이다, 환호를 지르면 안 돼요. 대부분 아마 이 영상을 보시지 않은 분의 90% 이상은 아마 환호성을 지를 겁니다. 이제 상승이다. 니네 죽었어. 이제 이러면서 다 매물 걷어들이고 호가 올리고 막 이런 행위를 할 거예요. 이게 독이 됩니다. 그냥 팔아야 돼요. 그 시기에. 절대 호가 올리지 말고 그냥 파세요. 내가 팔고 나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는 거래가 생길 수도 있어요. 자꾸 꼭대기에 팔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진짜 로또에 내 인생을 다 맡기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내가 팔고 나서 내 위에 더 올라간 거래가 생겼다라고 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느냐? 호가를 더 올리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매수자가 쫓아가다가 멈춥니다. 왜냐면 초반에는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이게 여러분 때문에 스스로 이게 시장이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말해도 반드시 호가 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로 인해서 분위기 단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지금 하락장이지. 이렇게 되면서 매수세는 다시 가라앉고 매도자들은 이제 팔려고 시도하지만 이제 그때부터는 늦은 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매수세가 완전히 죽으면 이때부터는 깎아도 이제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팔아야 돼요. 항상 올라갈 때 팔아야지 팔리는 겁니다. 매수세가 붙을 때 팔아야지 여기서 욕심을 부려가지고 야 올라가는데 호가 올릴까요? 이렇게 가면 여러분은 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도를 결심했다. 그러면 절대 반등이 나올 때 호가 올리고 매물 걷어들이고 이런 행위를 하면 이제 하락장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반등이 왔을 때 무조건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매도를 하려고 결심을 그렇죠. 했다면, 매도를 하려고 마음 먹은 했다면 사람들. 그 기회를 노리셔야 된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네네.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